운동과 수분 섭취를 넘어 65세 이후 장수 비결 5가지를 아시나요? 깊은 잠과 긍정적인 마음가짐, 균형 잡힌 영양까지 질병을 극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지금 지속적인 건강과 행복의 비결을 알아보세요. 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참여는 제가 그 안에 담긴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공유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질병을 겪은 후 나는 장수하려면 단순히 운동하거나 수분을 섭취하는 것 외에 5가지 필수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65세에 도달한 후 중년인이 65세가 되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물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필수적인지, 아니면 운동에 집중하는 것이 웰빙의 핵심인지에 따라 의견이 다양합니다.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신체 활동의 중요성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몸의 쇠퇴를 알게 되면서 수분을 유지하고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까? 반대로 과도한 물 섭취는 신장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체내에 수분이 정체되고 혈륜의 전해질이 희석되어 저나트륨 혈증 및 저칼륨 혈증과 같은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신체 활동에 참여하면 노년기에 잠재적인 부상과 관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질병을 앓은 후 노인들은 사려 깊은 건강 관리에는 단순히 수분을 섭취하고 활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포함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는 다음 5가지 기본 원칙을 따르는 것이 포함됩니다. 1. 편안하고 활력을 주는 수면을 취하세요. 세월이 지나면서 활력을 키우고 활력을 되찾는 것이 필수적이 됩니다. 몸에 압력을 가하는 노력을 피하고 휴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8시간의 수면을 목표로 하고 매일 밤의 일상에 일관된 리듬을 더해 편안한 밤의 마법을 받아들이세요. 밤에 잠자리에 들고 새벽과 함께 일어나는 습관을 합치세요. 한밤중에 기름을 태우는 것은 호르몬의 섬세한 균형을 깨뜨리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웰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잠에서 깨는 경우가 많은 사람들은 활력을 되찾기 위해 애쓰는데 이는 장수에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하루가 12개의 서로 다른 간격으로 분할되었으며 그 간격 중 하나는 오후 9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시계가 밤 11시가 될 때까지. 시계가 11시를 알리는 저녁 시간은 돼지 시간의 정수로 뒤덮인 신비한 공기를 뗍니다. 새벽 1시가 되기 전까지는 쥐의 시간이다. 하루의 황혼이 가까워지며 황혼이 오기 전 마지막 순간을 알립니다. 이 순간, 개인은 과업을 잠시 멈추고 잠시 휴식을 취하며 잠에 빠져들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이 친절한 정신과 낙관적인 사고방식을 기르세요. 세월이 흐르면서 친절한 정신을 키우고 희망적인 세계관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각자는 수많은 도전과 투쟁에 직면하고 승리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도 희망찬 정신을 붙잡고 차분한 전망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감정에 관계없이 매일 똑같은 24시간이 당신 앞에 펼쳐집니다. 우울한 성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당신의 행복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며 특히 그러한 부정적인 태도가 지속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의 본질은 고난을 견딜 수도 있고 그 결과 질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정신을 수양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면 모든 상황에서 밝은 희망을 볼 수 있으며 직면한 어려움에 관계없이 이를 극복할 힘을 갖게 됩니다. 삶소화 건강 증진.
황혼기에는 강력한 소화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소중한 목표입니다. 활발한 소화 시스템은 영양분 흡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전반적인 웰빙을 향상시키며 수명 연장에 기여합니다. 소화기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식사량을 관리하고 패스트푸드 섭취를 줄이고 기름지고 달고 짠 음식의 섭취를 최소화하세요. 미리 포장된 식사, 내장육, 고칼로리 설탕이 함유된 간식, 곰팡이가 있거나 품질이 좋지 않은 음식을 피하십시오. 생기 넘치는 야채, 육즙이 풍부한 닭고기, 풍미 가득한 생선, 건강에 좋은 계란 등 다채롭고 신선한 음식을 선택하세요. 또한 체중에 주의하여 균형을 유지하세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세 끼 식사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지나치게 탐닉하기보다는 약 80%의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이 접근 방식은 소화를 더 잘 돕습니다. 노인들은 맵거나 자극적이거나 극도로 차가운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뼈와 관절의 힘과 활력을 보장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뼈의 취약성이 흔히 문제로 대두됩니다. 한때는 강력한 팔다리와 탄력 있는 관절이 굳건하게 서 있었지만 이제는 해를 입기 쉽습니다. 때로는 약간의 충격으로 인해 오래 지속되는 울림이 생길 수 있으며 간단한 재채기만으로도 예상치 못한 휴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입니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는 신체 내 칼슘 수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식이요법이나 보충제를 통해 칼슘 섭취를 늘리는 것은 단지 더 큰 이야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몸 안에서 비타민 D 합성을 촉진하여 칼슘을 더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햇빛을 쬐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웰빙에 대한 이해를 키우고 현명한 투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학적 이해의 영역을 탐구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노련한 의사의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명하게 웰빙을 가꾸는 기술을 알아보세요. 선택에 있어서 관대함을 받아들이고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상태에 대한 검진과 같은 삶의 필수적인 측면에 현명하게 투자하십시오. 이러한 단계를 수행하면 건강 문제의 초기 징후를 발견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작은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수명 연장에 기여합니다. 한 여성이 옆에 자녀가 없을 때에도 활기 넘치는 은퇴를 위해 매력적인 경험으로 가득 찬 삶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남편을 잃은 후 그녀의 고독을 걱정한 자녀들은 차례로 그녀를 초대하여 그들과 함께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자녀와 손주들이 끊임없이 옆에 있어 엄청난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대 간 차이로 인한 긴장감이 생겨났습니다. 약 1년 전, 그녀는 아들과 심각한 분쟁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녀는 이전 거주지로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녀들의 삶에 자신이 개입하는 것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각 개인은 자신만의 고유한 관점과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운명을 무기한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진정되고 아들이 도시로 돌아갈 것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대신 자신의 은퇴 여정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70대가 가까워진 그녀는 배우자의 죽음 이후 다시 자신의 자리를 찾은 후 노년 동안 기쁨과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 특정 활동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자녀의 가족 문제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얼마 전 그녀는 진행자가 생각을 자극하는 질문을 던진 매혹적인 거리 인터뷰 영상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결혼이라는 여정을 시작하는 자녀에게 부모는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까요? 비슷한 또래의 한 여성은 아직도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너무 간섭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아이들이 잘 자라기만 하면 된다고 답했다. 시어머니가 너무 많은 통제권을 행사하면 분명 불행을 초래할 것입니다. 청소년이 결혼할 때 부모의 관심이 줄어들면 그들이 독립을 받아들이고 장성하게 성장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보호자들은 그들의 자손이 나이에 관계없이 영원히 어린 자녀로 남을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감정에 관계없이 그녀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발전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믿습니다. 새로운 장을 맞이한 그녀는 자녀의 가족 분쟁이나 자신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걱정을 떨쳐버리고 위안을 찾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가정은 화목하게 되었으며 그녀는 자녀들의 의견 차이로 인해 괴로움을 덜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열정을 탐구하고 삶에 대한 더 밝은 전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습니다. 트랜스라는 젊은 여성은 시부모님이 종종 그 젊은 부부가 인생 경험이 없다고 믿고 정기적으로 자녀 양육에 개입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집안일을 하느라 평소보다 늦게 돌아오자 조부모에게 아이를 즐겁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시부모는 아이를 늦게까지 자게 하면 아이의 안녕을 해칠 수 있다며 그녀를 질책했다. 사실 그녀는 아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손주들의 양육에 깊이 관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이 그녀를 기쁘게 하면 그녀는 그들에게 애정을 쏟아부었지만 그들이 규칙을 어기면 날카로운 질책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아내의 바람과 상충되는 신앙을 강요함으로써 아들에게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떨어져 보낸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그녀는 손주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려는 자신의 결정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공유하기 위해 있으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녀가 아들과 아내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을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자 평온한 느낌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젊은 부부는 새로운 인연을 맺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나는 혼자 살기로 결정했고 그 선택에 많은 친구들이 놀랐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겠다는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결국 이전 거주지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자녀 및 손주들과 삶을 공유하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동료애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방식과 관점이 당신의 삶의 방식과 충돌한다면 그것은 또한 압도당하는 느낌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이 동영상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 강의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계시다면 댓글에 1위를 적어 이 여정에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점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독한 시간을 보낸 후 저는 새로운 우정을 쌓기 위해 앞장서고 다양한 시니어 클럽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모여 공유된 열정을 공유하고 삶의 이야기를 교환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나의 결정을 존중하고 때로는 나를 만나러 옵니다. 따라서 나는 나의 현재 존재를 매우 호의적으로 인식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아이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지만 황혼기에도 계속해서 기쁨과 행복을 품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 자녀와 손주가 없는 삶은 외로움과 슬픔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의 관점은 다르다. 자신의 삶과 가족의 조화를 찾는 것은 위안과 행복을 얻는 데 필수적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단순한 가십으로 바꾸는 것이 65세 이후에 생긴 습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과의 판단과 비교의 굴레에 얽매이기보다는 자신의 여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큰 행복과 긍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5세의 트로옹 씨는 종종 갈등에 직면하면서 아들과 함께 살았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통해 그는 노년기에 보다 편안한 삶을 위한 지원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집에서 사는 현실은 그가 상상했던 완벽한 그림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순간들이 흐릿하게 사라졌다. 내 파트너와 나는 함께 여행하며 존재의 우여곡절을 손에 맞잡고 탐색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노년의 평온함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아내는 내 삶에서 영원히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동반자를 잃은 뒤에 나날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재는 나를 안개 속에 남겨두었고 그리움은 내 마음 구석구석에 메아리 쳤습니다. 나의 현재 모습을 본 아들은 깊은 슬픔을 느끼며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주변 환경이 바뀌면 내 슬픔의 무게가 줄어들 수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아들의 간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의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가족의 위로의 포옹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이는 고독한 시간을 보낸 후 반가운 변화였습니다. 며느리는 내 방을 열심히 바꾸고 필요한 모든 것을 모았습니다. 손자들은 두 팔을 벌려 밝은 마음으로 나를 맞이했다. 가족의 즐거운 분위기는 파트너를 잃은 마음의 무게를 잠시 덜어주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나는 나와 내 아들의 가족 사이의 삶의 방식과 신념에 있어서 눈에 띄는 차이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른 잠자리의 고요함과 이른 아침의 상쾌함을 즐기지만 내 아이들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리듬에 익숙해졌습니다. 나는 단순함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사치스러운 삶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나와 내 아이들 사이에 서서히 갈등의 테피스트리를 엮었습니다. 논쟁의 절정은 며느리가 집안에 있는 매우 귀중한 꽃병을 무심코 깨뜨렸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세게 흔들고 질책하면서 재빨리 그녀를 해고했습니다. 아들은 아빠, 안 되면 그냥 새로 사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내 속에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내 아이들은 꽤 잘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답봐. 왜 그렇게 긴장하세요? 단순한 꽃병 같아요. 우리는 탐닉하기 위해 자원을 모읍니다. 그냥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세상은 진화했고 변화를 수용하는 것은 성장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라고 묻자 며느리는 불편하게 옆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이 깨달음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내 아들의 가족과 나 사이에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감정적 격차를 강조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현대적인 생활 방식을 추구하는 동안 아내와 함께 보낸 복잡하지 않은 나날들을 기억합니다. 노후의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능력에 의지하고 적응하고 균형을 찾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내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젊은 세대의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최신 사건과 동향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탐색하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내 존재가 내 자녀와 손주들에게만 집중되도록 허용하기보다는 비슷한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연결을 구축하고 내 자신의 여정을 강화하면서 동네 노인 그룹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나는 한때 나를 정의했던 완고함에서 벗어나 아들의 가족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사람마다 자신만의 루틴과 원칙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인생의 여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은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나는 아들의 가족들에게 내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선택과 삶의 방식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되었다. 날이 갈수록 우리가 공유하는 유대감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점점 더 커졌습니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인생의 여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내를 잃은 것은 엄청난 공허함을 불러일으켰지만 나는 삶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과거의 아름다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용감하게 도전에 맞서고 앞에 놓인 기회를 붙잡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수많은 현실에 대한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자신의 힘에 의지하고 관점을 바꾸고 삶이 주는 변화와 시련에 용감하게 맞서는 것이 필수적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만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노년의 즐거움을 받아들이는 지속 가능한 길이 아닙니다. 익숙함을 넘어 용감하게 모험을 떠나 새로운 경험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 길을 통해서만 당신의 노년이 활기차고 의미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단순함을 받아들이고 신중한 저축을 실천하며 사려 깊은 배려로 은퇴에 접근합니다. 65세인 동 여사는 적은 돈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만족을 찾으며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파트너는 몇 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아이들은 둘 다 독립된 성인으로 성장했습니다. 매일 새벽 동부인은 고풍스러운 정원으로 들어가 사랑과 보살핌으로 야채를 가꾸고 있습니다. 여가 시간에는 창가에 앉아 부드러운 바람을 느끼며 주변 사람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위안을 얻습니다. 사실 65세 나이의 드옹 씨처럼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녀와 손주들의 요구, 조부모로서의 의무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요한 삶에 대한 통찰력을 드러내면서 동 여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즉 과잉을 청산하고 재정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 단순한 생활 방식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단순함이 더 큰 성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전 세계적으로 추진력을 얻고 파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니멀리즘은 생각을 자극하는 철학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의 본질은 양보다 질을 우선시하는 데 있습니다. 소유물을 가장 중요한 필수품으로만 줄이면 고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적인 성찰과 즐거움을 위한 귀중한 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많은 노년층은 노후를 자신의 필수품에 우선순위를 두기보다는 방종과 사치스러운 지출로 채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자발적인 구매로 인해 단 몇 번만 사용되는 품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가 사치스러울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건전하고 활력이 넘치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단계에 관계없이 웰빙의 우선순위는 필수적입니다. 웰빙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과 장수는 값비싼 고급 식품을 섭취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시장에서 파는 재물을 경멸하면서도 그 성분이 주는 영양에 진정한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비록 간식으로 여겨진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고 입맛에 맞지 않고 불편함을 유발한다면 결국 기회를 잃은 것입니다. 모든 구성 요소의 영양가를 고려하십시오. 노인을 위한 식사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충분한 물로 갈증을 해소하고 지나치게 짠 음식을 피하고 가공식품 섭취를 최소화하고 유해 물질을 차단하세요. 연결을 평가하십시오. 인생의 이 단계에서 당신은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를 구축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각 개인은 자신만의 독특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만의 활동의 회오리바람에 휩싸여 있습니다. 특정 연결은 더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지원을 얻기 위해 매력을 사용하여 필요할 때만 표면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정 개인 앞에서는 인내심과 예의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신의 바람과 일치하지 않는 요청에 동의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거절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속임수의 희생양이 되어 평생 저축한 돈을 모두 잃은 사람들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은 소지품을 치우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복잡성을 탐색하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여 당신이 그 애정에 진심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연결이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다면 연결을 끊을 필요가 없습니다. 초점을 다른 곳으로 옮기십시오. 본질적으로 노인들은 과도한 지출에 지나치게 탐닉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저축의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은 지혜의 이야기를 엮어 건강과 활력으로 가득 찬 삶을 가꾸는 것입니다. 자기관리의 기술과 재정 여정을 마스터하는 비결을 알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당신은 인생의 후반부를 만족스럽고 풍요롭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건강이 좋은 사람은 화장실을 원활하고 쾌적하게 사용하고 이상한 징후나 불안감이 없어야 합니다. 반면에 소변의 색이 변하거나 거품이 생기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 신장이나 전립선에 잠재적인 문제가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비대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원을 찾아 빠른 검사와 진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장은 신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기능이 저하되면 정신적, 육체적 안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이나 하루 중 언제라도 배뇨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비정형 징후를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밝고 활기찬 기분으로 깨어나는 것은 웰빙의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활기 넘치는 에너지의 급증으로 깨어나는 것은 희망의 느낌을 반영하며 간, 신장, 폐와 같은 필수 기관이 번성하고 활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수면을 통해 활력을 되찾으면 앞으로의 하루를 위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반대로 개인이 지루함이나 무기력함을 느끼며 일어날 때 그들의 안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밤새도록 휴식을 취한 후에도 피로감이 지속되면 신체 내부의 더 깊은 곳에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신체적, 정서적 안녕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효율적으로 발견하고 해결하려면 신속한 평가와 분석이 중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밝고 빛나는 얼굴은 건강한 웰빙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면 얼굴이 칙칙해지거나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약간의 붓기가 있는 경우 긴급한 치료와 주의가 필요한 근본적인 신장 문제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일부 남성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얼굴, 다리, 심지어 몸 전체에 눈에 띄는 붓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은 신장의 비정상적인 대사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장은 수분 대사 영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물이 정체되어 부기를 유발하는 축적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하지에 부기가 있으면 심혈관 질환의 잠재적인 위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평가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적절한 기간 내에 정확하게 실행되어야 합니다. 60대는 자신의 나이를 수용하고 현재의 건강 상태에 맞게 생활 방식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 씨는 올해 70세다. 60대 경험을 되돌아보면 말이다.
충분한 물을 마시면서 갈증을 해소하고 꾸준한 신체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70대에 접어들면서 그는 술도 덜 마시고 신체 활동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의 딸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 그가 매일 활동적으로 지내고 수분을 섭취하도록 격려합니다. 하지만 이 씨는 자신만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는 70세가 되자 더 이상 젊었을 때와 같을 수 없다고 느낀다고 표현한다. 물 섭취량을 늘릴 때마다 화장실에 자주 가고 밤에 잠을 방해하게 됩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또한 무릎 관절이 이전의 힘을 일부 잃었다고 언급합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걷다가 무릎에 익숙한 불편함을 느끼고 심장이 빨라지면서 더 이상 노력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의료 전문가들은 물 섭취를 늘리고 규칙적인 신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건강과 장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이 단순히 이 두 가지 실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각 개인은 고유한 신체적 특성과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노년층은 젊은 세대와는 다른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신장이나 심장에 문제가 있는 수많은 노인들이 더 건강하고 장수하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신체와 더욱 조화롭게 생활 방식을 조정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60세가 되면 물 섭취량을 늘리거나 운동 루틴을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길고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다음 5가지 지침 원칙을 명심하세요. 편안한 잠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노인들은 활동과 휴식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찾아 자신의 신체 능력에 맞는 적당한 신체 활동을 하면서 개인의 필요에 맞는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안한 밤을 보장하고 활력을 되찾는 수면을 보장하는 것은 노인들의 웰빙에 매우 중요합니다. 60세가 되면 다음 3가지 주요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일찍 은퇴하고 새벽에 일어나는 루틴을 만들고 일상 리듬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매일 밤 충분한 수면을 확보하고 회복적인 휴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일어날 때 개인은 젊어지는 느낌을 경험해야 합니다. 밤에 방해 없이 평화로운 잠에 빠져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노인의 경우 편안한 잠은 웰빙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면역 능력을 강화하고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며 수명을 연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아직 여기 계시다면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교훈을 얻으세요. 이 여정에 당신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댓글에 3점을 입력하세요.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낙관적인 전망을 받아들이세요. 60세의 문턱을 넘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부담 없이 옳다고 느끼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십시오. 예를 들어, 많은 노인들은 건강 문제와 이동성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활발한 신체 활동에 참여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심장 문제에 직면한 노인의 경우 너무 많은 신체 활동을 하면 심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심각한 건강 위협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60대 이상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키워야 합니다. 시간의 흐름을 받아들이면 경직이 완화되고 걱정의 부담이 가벼워져 더욱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자신의 건강이나 가족 문제에 대한 걱정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시 멈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60세를 넘기면서 신체는 낡아지는 징후를 보이기 시작하며 젊음의 활력에 비해 기능이 둔화되고 민첩성이 약해집니다. 이 시점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노년기에는 조심스럽게 잠에서 깨어나고
여유로운 속도로 식사를 즐기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느린 속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침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과 목적을 향한 길을 드러냅니다. 60세가 넘었다면 각성제를 피하세요. 60세가 넘으면 흡연과 음주를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는 연령에 관계없이 웰빙의 위험을 초래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좋은 건강을 유지하는 여정은 특정한 면죄부에 굴복할 때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깊은 소망은 자신의 행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삶은 더욱 빛나고 다음 세대에게 무거운 짐이 되기보다 선물이 됩니다. 영양가 있는 식사 방식을 받아들이세요. 60세가 넘으면 영양이 풍부한 식단을 섭취하는 것이 웰빙에 필수적입니다. 튀김, 절임, 구이, 가공식품 등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피하세요. 일관된 식사를 즐기고 매일 3끼의 균형 잡힌 식사를 목표로 삼으십시오. 재료의 조화로운 혼합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고기, 생선 및 다양한 야채를 함께 엮어 필수 영양소로 몸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노인의 경우 보충제 섭취에 주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보충제의 장점이 제한적일 수 있고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부와 행복과 연관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현대 사회에서 기쁨을 찾는 데 필요한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래 살면 자동으로 더 큰 기쁨이 따른다는 것은 일반적인 오해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쁨은 65에서 70세의 가장 높은 수준에 이릅니다. 이 발견은 수명이 행복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단계의 기쁨이 사람의 수명에 좌우되지 않는 이유를 명확히 하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신의 경력에서 물러난 사람들은 이제 직장의 요구와 경쟁에서 자유로운 삶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서적 안녕을 우선시하고 내면의 평온함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 노련한 영혼은 매 순간을 음미하는 기술을 이해하고 삶이 매일 제공하는 작은 기쁨에서 기쁨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의 성장이 멈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혜와 이해심으로 각 경험을 포용하면서 세계를 여행하는 여정을 시작하세요. 기쁨에 대한 그들의 통찰력과 접근 방식은 진정한 만족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인생에 접근하는 방식은 나이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분주한 삶을 추구하는 것보다 차 한 잔을 음미하는 고요한 순간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노년의 삶을 위한 2가지 기초는 흔히 재정적 안정과 신체적 안녕으로 인식됩니다. 우리가 흔히 가장 즐거운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2가지 요소를 조화시키는 비결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인생의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은 금전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을 접어둘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재정적 안정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웰빙에 대한 그들의 깊은 관심은 웰빙이 가장 중요하다는 깊은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건강이 없으면 부는 그 의미를 잃습니다. 여행의 이 시점에서 개인은 부유한 소유물에서 관심을 돌리고 대신 자신의 행복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유대를 우선시합니다. 이 기간 동안 개인은 개인 생활과 직업 생활을 조화시키는 기술도 이해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직업적 여정에 열성적으로 뛰어드는 젊은이들과는 다릅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추구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강화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존재는 경쟁이 아닌 매혹적인 여정으로 펼쳐진다.
이 모험에서 그들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기쁨과 행복입니다. 지혜와 풍요로운 삶의 순간은 60세에도 번영을 누리는 초석입니다. 모든 개인의 여정은 빈 캔버스에서 가슴 아프고 즐거운 이야기가 풍부한 내러티브로 변모합니다. 베트남 문화의 지혜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매운 생강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어떻게 특정한 강렬함을 가져오는지를 강조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여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더 넓은 관점과 더 깊은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이 단계에서 그들은 사소한 걱정에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인내심 있고 침착한 태도로 중요하고 사소한 문제에 접근합니다. 인생은 항상 원활한 여행이 아닙니다. 각각의 장애물은 성장의 기회를 드러냅니다. 오랜 세월을 보낸 사람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도전을 볼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으며 광범위한 삶의 경험을 활용하여 장애물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요하고 신중한 태도는 종종 젊은 세대가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더욱이 나이의 지혜는 거리의 중요성에 대한 더 깊은 인식을 가져옵니다. 그들은 연결의 가치에 대해 깊은 감사를 갖고 있으며 자신의 삶에서 사람들의 존재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이러한 연결이 물질적인 부를 추구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들의 지혜에는 존재에 대한 통찰뿐만 아니라 존재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인식도 포함됩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은 젊은 세대가 한 발 물러나 삶의 풍요로움을 음미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일깨워줍니다. 궁극적으로 기쁨은 하루의 길이가 아니라 일상 경험의 풍부함으로 측정됩니다. 기쁨은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감사에서 태어난 결정입니다. 연구원 브라이언과 에스카, 미국 의학협회 저널 오브 더 아메리칸 메디컬 어소시에이션에 발표한 흥미로운 연구에서는 55세에서 65세까지 중년에서 노년으로의 변화 기간이 개인의 미래 웰빙과 수명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여성은 55세가 되면 건강과 신체적 능력이 점차적으로 쇠퇴하는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여행에는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문제, 관절염, 골다공증 등 다양한 질병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5세 이상 남성의 경우 흔히 겪는 문제로는 수면 장애, 식욕 감소, 근육량 감소 등이 있습니다. 징후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하고 당뇨병이나 암과 같은 질병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55세에서 65세 사이의 인생의 중년기에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습관을 길러서 오랫동안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여전히 이 비디오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강의의 가치를 발견하고 계시다면 아래의 첫 번째 댓글을 달아 이 여정에 여전히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귀하의 시간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건강에 유익하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가 뒷받침되는 장수를 즐기는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4가지 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옛날 옛적에 전해지기를 기다리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영국 뉴캐슬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는 2006년 85세 700명 이상의 데이터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유지한 사람들은 일일 단백질 필요량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건강이 더 좋고 질병에 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몸은 근육량이 감소하여 근력이 감소하고 움직임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근육량을 보존하는 것은 해가 갈수록 전반적인 웰빙에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은 주요 역할 외에도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엮어 질병을 예방하는 동시에 근력을 강화하고 면역 방어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뉴욕의 분주한 중심부에서 의학 부교수이자 카미트 헬스 메디컬 센터의 비전가인 디아어 플로런스는 시간의 흐름을 역전시키는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수년을 바쳤습니다. 그녀는 근육량을 보존하기 위해 체중 1kg당 최소 1g의 단백질을 섭취하도록 개인에게 권장합니다. 노인의 경우 영양 단백질 옵션에는 고기, 생선, 계란, 유제품, 렌즈콩, 다양한 콩, 견과류 및 두부가 포함됩니다. 적절한 단백질 섭취를 보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당한 신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근육량을 보존하고 뼈 관련 질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국의 회복력이 뛰어난 수많은 사람들을 흥미롭게 조사한 결과 그들은 다양한 적당한 신체 활동에 참여하여 건강 문제와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균형을 능숙하게 조정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하는 개인은 조기 사망 가능성을 41%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관된 신체 활동에 참여하면 노년층이 뼈의 강도를 강화하고 혈당 수치를 관리하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인지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크 초콜릿, 특히 코코아 함량이 70에서 90%인 다크 초콜릿을 섭취하면 설탕 함량이 낮고 건강상 이 점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유와는 즐거운 대조를 이룹니다. 항산화제가 풍부한 다크 초콜릿은 노인의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화합물과 그 효과 사이의 연관성은 혈압 저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뇌 순환 강화,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에 대한 보호 역할에 대한 설명을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발견을 통해 이탈리아 연구자들은 다크 초콜릿이 중년층의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게다가 저널에 공유된 연구 결과 생리학과 행동 다크 초콜릿은 노인의 시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초콜릿을 먹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스트레스와 불안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초콜릿에서 발견되는 페니레트라민은 두뇌의 즐거운 여행을 촉발하여 기쁨과 행복의 따뜻한 포옹으로 사람을 감싸는 엔돌핀의 방출을 촉진합니다. 흔히 비타민 D라고 불리는 햇빛 비타민은 신체 내 다양한 필수 기능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관절이 불편해지고, 근육이 피로해지고, 면역 체계가 저하되는 등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600명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2017년에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한 사람들은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외로움과 우울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정신적 안녕을 돌보는 것은 장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비타민 D는 암 및 감염 예방, 구강 건강 보호, 뼈 건강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 흡수를 더욱 풍부하게 경험하려면 연어나 계란과 같이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인생의 여정에서 65세 이후에 이 두 가지 습관을 받아들이면 더 길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옛날 옛적에 전해지기를 기다리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간의 지능도 진화함으로 마음을 사로잡으세요. 흔히 노인성 치매라고 불리는 알츠하이머병은 노화와 관련된 가장 흔한 질병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노화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것은 웰빙을 증진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데 중요합니다. 마음의 지속적인 참여는 뇌의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퍼즐 풀기, 책 읽기, 새로운 언어 습득, 자극적인 활동 참여 등의 활동에 몰입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키우고
낙관적인 전망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경험하면 행복이 향상되고 수명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유지하여 기분을 좋게 하고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세요.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과 강력하고 희망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개인은 더 오래 살고 건강 문제를 덜 경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독과 고립의 그림자를 통과하는 여정은 건강을 가릴 수 있으므로 심신 모두를 위해 다른 사람과의 유대감을 키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활기차고 보람찬 여정을 육성하기 위해 이러한 중요한 성찰을 탐구하는 동안 여러분의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균형 잡힌 영양의 중요성, 관계 관리의 복잡성, 건강의 징후를 식별하는 능력, 장수를 촉진하는 습관 수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어떤 통찰력을 얻었나요? 우리는 귀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얻은 통찰력 한 가지와 이를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이 여러분의 관심을 끌었다면 아래 댓글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더욱 흥미로운 콘텐츠를 보려면 유튜브 채널에 좋아요, 공유, 구독을 통해 여러분의 지지를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을 통해 우리는 의미 있는 통찰력과 동기를 계속해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